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의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마을 언덕 위에 서 있는 오래된 사과나무였습니다. 그 사과나무는 한밤중에만 빛나는 황금 사과를 맺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마법 사과나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루이는 마법 사과나무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언덕으로 올라가 마법 사과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던 밤, 루이는 조심스럽게 마을을 빠져나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반짝이는 황금 사과를 발견하고 숨을 멈추었어요. 조심스럽게 나무에 다가간 루이는 한 개의 황금 사과를 따서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던 꼬마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루이의 행동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과는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이 사과를 먹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의 대가로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루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소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는 요정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를 받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루이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루이의 가장 큰 소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루이는 그의 소망의 대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루이는 요정의 경고가 떠올라 나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언덕에 도착한 루이는 요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루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연결해 있는 것임을 알았으니 이 소망을 취소할 기회를 주겠소. 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를 반납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루이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루이는 진정한 행복이란 외적인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마법사과 나무를 찾는다면 그는 단지 그 빛을 감상하며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덕을 내려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루이의 모험과 교훈 속에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앙리라는 젊은 제빵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자신의 기술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빵을 굽는 것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빵집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앙리의 바게트는 특히나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앙리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자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빛이 주방을 감싸며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앙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앙리, 나는 마법의 여신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돕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앙리에게 특이한 황금색 밀가루 한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밀가루는 특별한 마법을 지니고 있단다. 이걸로 굽는 빵은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을 들어줄 것이야. 앙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침에 오자마자 황금 밀가루로 첫 바게트를 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바게트를 구워내는 순간 빵집 전체가 따뜻하고 황홀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첫 번째 손님은 마을의 농부였는데 그는 바게트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갑자기 내 작물들이 전보다 두 배는 더 잘 자라고 있어. 농부는 경악하며 앙리에게 외쳤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앙리의 빵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으나 앙리의 바게트를 먹고는 모두들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오랜 소원을 이루어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반에서 늘 뒤처지던 학생은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앙리를 마치 영웅처럼 받들었고 그의 바게트는 프랑스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앙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들에만 집착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얻은 성취가 아니라 마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리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앙리는 그 마법의 황금 밀가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밀가루로 다시 빵을 굽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점차 마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고 앙리는 평범한 바게트를 굽는 일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빵집은 여전히 사랑받았고 그는 자신이 가졌던 마법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가르침과 마을 사람들과의 경험 덕분에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법과 신비로움이 가득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길을 잃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법을 부리며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들 했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클로에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을 꿈꿨지만 부모님은 딸이 숲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클로에는 부모님의 걱정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루는 조용히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클로에는 가방에 빵과 물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숲의 입구에 선 클로에는 싱그러운 공기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녀를 반겼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길을 밝혔습니다. 클로에는 천천히 숲속으로 들어갔고 한참 걷다 보니 이상하고 신기한 꽃들이 가득한 들판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걷고 걸어 마침내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무척이나 예쁘게 생겼고 창문에는 색색의 유리 조각들이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낡은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클로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지팡이를 든 노파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클로에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어린 소녀야. 어서 와서 앉아요. 늙은 여자는 클로에를 손짓으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클로에는 그녀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모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여자는 클로에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가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작은 마법을 부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노파는 공책을 꺼내 클로에에게 주었습니다. 이 공책에 너의 꿈과 소망을 적어보렴. 이 집은 너의 믿음과 함께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테니까. 클로에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공책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클로에는 그 공책에 적었던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었고 세상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녀가 어릴 적에 만났던 노파와 숲속의 작은 집을 회상하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 작은 집은 여전히 그 숲 어딘가에 남아 꿈을 꾸는 다른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집의 마법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어느 고요한 시골 마을. 뒤편으로는 광대한 밀밭이 펼쳐져 있었다. 밀밭은 지는 듯한 여름,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위로 부는 바람은 마치 바다가 일렁이듯 물결을 만들어내곤 했다. 이 밀밭 끝자락에는 오래된 오크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오크나무의 굵은 가지며 무성한 잎사귀는 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게 할아버지 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할아버지 나무가 위치한 이 마을에는 세라피나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 세라피나는 매일 저녁 할아버지 나무 아래로 가서 그 그늘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는 하늘의 구름이 변하는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고 요정과 왕자, 용과 마녀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어느덧 주변에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피나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 나무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만들고 있던 그녀에게 갑자기 나무가 말을 걸어왔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무는 잎사귀를 떨어뜨리며 그 소리를 통해 세라피나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세라피나. 나와 숨어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니? 라고 했다. 세라피나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 나무, 제게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할아버지 나무는 흐뭇한 듯 가지를 흔들며 말했다. 아주 오래전, 이 땅이 아직 젊을 때 별빛의 정령들과 바람의 아이들이 모여 축제를 열곤 했단다. 그들은 밤하늘을 타고 춤을 추며 인간 세상의 꿈을 가져다 주었지. 할아버지 나무는 세라피나에게 그 시절 별빛의 정령 중 하나였던 나시리엘과 바람의 아이 중 하나였던 루메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시리엘은 별똥별처럼 하늘을 날며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 기쁨에 차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곤 했다고 한다. 반면 루메르는 바람의 장난꾸러기로 마을에 처음 불어오는 바람을 컨트롤하며 이곳저곳을 자유로이 떠돌곤 했다. 그 두 아이는 만나기만 하면 장난을 치고 한밤중에는 인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이 커져감에 따라 더 이상 별똥별의 소원을 비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바람의 노래를 듣기보다 바쁜 일상 속에 파묻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시리엘과 루메르는 그 변화를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 둘은 밤하늘을 떠돌며 예전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인류에게 작은 기적들을 선사하기 시작했다. 세라피나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반짝이는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할아버지 나무가 들려준 이야기, 소 가시리엘과 루메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순수한 꿈과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어졌다.
그 후로 세라피나는 이야기 속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 마을 아이들과 함께 그 세계로 모험을 떠나곤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일 때마다 세라피나는 하늘을 보면할 수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서 아시리엘과 루메르가 아직도 사람들의 꿈을 위해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세라피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그렇게 별빛과 바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따스한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